올해 세종시에 공동주택 7,7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5,200세대가량이 읍면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이런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했습니다. 가칭 부가산고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충남교육청은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지난 10년 이상 신도시 지역의 공급량이 월등히 많았는데 올해는 읍면 지역 공급량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올해 주택 공급 관련 주목해야 할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종시에 공급될 공동주택은 모두 7,763세대입니다. 지역별론 동지역의 2,537세대, 읍면 지역의 5,226세대로 읍면 지역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반기 중 연기면에 공급될 예정인 3,270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의 영향이 큽니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동지역의 경우 분양은 1,599세대, 임대는 938세대고 읍면 지역은 분양 1,956세대, 임대 3,270세대 규모입니다. 분양의 경우 신도시는 한 개 블록을 제외하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면 지역은 소정면과 연서면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를 위해 공동주택 지역 우선 공급비를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난달 6일 정부가 고시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12,000세대에 이르는 신규 주택이 원만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2025년엔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사업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등 주거복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천안시가 이런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19년 3만 8천여 건, 2020년 4만 6천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직산읍에선 민원인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달 복명동에서도 욕설과 폭력을 가한 민원인이 입건됐습니다. 천안시가 도를 넘는 민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공무원증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뒷면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비상 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녹음이 시작돼 향후 고소나 고발을 할 때 증거로 사용됩니다. 고성 방가를 하거나 폭행 조짐이 보일 때 녹음된다는 공지를 하고 저희가 이 버튼을 응급시에 눌러서 다시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눌러갖고서 저희가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이 밖에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고 민원실 유리를 강화 유리로 교체하는 등 공무원 보호와 함께 악성 민원 근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북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가칭 부가산고 신설이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예정으로 그동안 인문계고가 없어 등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가칭 부가산고 신설이 드디어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에 따른 북부권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 2년 만입니다. 부가산고는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들어서며
모두 3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설이 확정된 가칭 북아산구의 정원은 25학급 규모의 775명입니다. 개교 시점은 오는 2025년 3월입니다. 북아산구 신설 확정에 따라 그동안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배방이나 온양 시내까지 등교에만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소요했던 북부권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하나를 짓는데 통상 약 18개월이 소요되지만 북아산구의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 건설사의 기부 체납을 통해 이미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오는 5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업체 선정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9월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진입로의 경우에는 아산시와 교육청의 협약에 따라 시가 개설하게 됩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북아산구 신설이 끊임없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와 협약을 맺고 2025년 국제금강정원 박람회 준비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박람회에 참가할 해외 나라 유치와 홍보를 비롯해 정원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협력,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국제정원 관광 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세종시 지회는 지난해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도내 공공건설공사와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 금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도와 각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사업은 총 5,097건, 4조 1,20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6,92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도는 지방도 정비 등 SOC 예산을 대폭 확보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연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차원의 추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난방비 지원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정부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월과 2월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21가구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962곳입니다.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 구호기금 15억 8,900만 원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이달 내 각 대상 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경우 월 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 5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요금을 비롯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난방비 지원 대책의 경우 정부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취약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여기에 속하지 못한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자산의 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왜 매번 지원되지 않는가 이러한 이제 의문이라든지 반론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맨 소득 하위부터 잘라서 그냥 지급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실제 최근 천안시는 지역화폐 캐시백 금액을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해 시민들의 난방비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사전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발송에 앞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전자고지서 수신 후 3일간 고지 내용을 열람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종이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우편 발송량이 줄어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광고 시설물 확충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는 8명 2개 조의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연중 집중 정비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추진합니다. 또 노후 지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교체 확충하고 가로등과 전주에 부착 방지 시트 설치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과 축산 시설 등 10곳을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합동 점검을 펼칩니다. 5개 부서 6개 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환경 배출 시설 인허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시설에 대해 고의적 또는 중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시 군별 근로소득 격차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의 주요 내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민주연구원의 2022 불평등 보고서입니다. 충남에서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4,504만 원인 계룡, 가장 낮은 곳은 2,985만 원인 부여로 두 도시의 편차는 1,519만 원이었습니다. 아산은 4,024만 원, 천안은 3,884만 원으로 도내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소득은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역시 1위는 계룡이었고 천안은 2위, 아산은 4위, 최하위는 청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양도소득은 태안이 가장 높았고 천안 2위, 아산 4위, 최하위는 논산이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순위도 공개됐는데요. 천안과 금산, 태안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 직장인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는 금산, 순유출이 많은 곳은 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문화재청이 아산 이충무공 묘에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축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아산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문화재청. 현재 봉분 등 일부 영역만 지정돼 있는 문화재구역을 신도비와 위토, 제실, 연못 등 중요 시설까지 넓혀 문화재 경관을 보존하고 지정 가치를 되찾겠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확대 면적은 기존 9,600제곱미터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난 19만 제곱미터입니다. 문제는 문화재구역이 확대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겁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가 포함되며 지구 내에서는 구역별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문화재청의 안대로 확대될 경우 음봉면 번화가 대부분이 보존지구에 포함되는데 이를 놓고 주민들은 토지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제약은 물론 점점 낙후돼가는 음봉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더 낮아질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잘 보호되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들한테 피해 줘가면서 이 확대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주민들 상계부락 주민들이 또 전체 음봉면 주민들이 용납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보존지역의 건설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지만 토지 이용 계획서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기만으로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과 인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측은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지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불당 1동이 오는 17일까지 한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전체 대상자 40가구를 방문해 난방 상태 점검과 방한용품을 지급하며 낙상사고, 심뇌혈관 등 건강관리와 한파제도 내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천안시 동면이 노인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로당 3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치매 증상 및 예방 수칙 교육, 치매 예방 체조 놀이 등 인지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지 선별 검사도 시행해 인지 저하 의심 대상자는 동남구 치매 안심센터에 정밀 검사를 1회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반려동물 등록비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한 후 등록비 중 3만 원을 제외한 자부담만 결제하면 됩니다. 또 카드 등 외장형으로 등록한 동물을 내장형 등록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3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반려동물 소유 세대당 1마리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750마리분에 한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반려인의 등록 편의를 위해 관내 반려동물병원 17곳을 대행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청년 창업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이 사업은 디자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청년 기업을 위해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는 업체 15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올해 상반기 중 순차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기준이나 방법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만 6개월에서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희망하는 보호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한 예방접종은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접종 백신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며 8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초접종을 진행합니다. 시는 안전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영유아 진료 또는 응급상황 대처 역량이 있는 접종기관 8곳을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